가장 긍정적인 거는 GM을 필두로 현대기아차 쪽, 포드 스텔란티스 쪽 매출처가 안정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유럽향 포지셔닝이 높은 에코프로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저는 오히려 중국을 원천 차단해주고 있는 미국향 포지셔닝이 높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전혀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응급제 밸류체인,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 탈중국 밸류체인으로 부각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지금 장중이고요. 화요일입니다. 네, 어제 2차전지가 평균적으로 한 3%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보니까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조금 추세적으로 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2차전지 올리는 거 너무 부담됩니다. 새롭게 신선한 욕도 하시고 제가 2차전지만 올리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안 올리고 싶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게 2차전지 영상이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올려드리니까 2차전지 관련돼서 악플 다시는 분은 다른 채널 가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걸 말씀드리고요. 욕을 먹더라도 2차전지는 전 계속 업데이트는 해드릴 겁니다. 2차전지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더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손꼽아 그렇게 2차전지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가 빠지니까. 네, 저도 2차전지로 많은 관심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거 꼭 좀 구독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좋아요, 감사합니다, 인사랑 되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정말 그 댓글이 저한테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너무너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댓글 안 달으시더라도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어제자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 8%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5%, 코스모 신소재 4.5%, 엔캠이 5.57%, LG엔솔 0.14, LG화학 0.9%인데 오늘 10월 14일 지금 장중인데요. 코스모 신소재가 3% 급등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LG에너지솔루션이 8% 급등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로 6%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삼성 SDI도 6% 급등하고 있고요. LG화학도 6%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밑단에 대주전자재로 4%, 엔캠 역시 6% 급등하고 있고요. 니켈 도금 강판에 해당되는 TC스틸 오늘 10월 14일 기준 TC스틸 10% 넘게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4% 넘게 올라가고 있고 어제자 기준으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2차전지 종목 중에 1등이 포스코 퓨처엠이고 저는 여전히 양극재 단에서 LG화학보다 에코프로 BM보다 LNF보다 코스모 신소재보다 포스코 퓨처엠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저는 여전히 제 양극재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원탑으로 말씀드린 거는 주가 똑같이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의 비중이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거를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유럽보다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에서 소비자 세액공제, 소비자가 받는 세액공제가 소멸돼서 미국 전기차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거라고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원천적으로 못 들어가는 시장이고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고요. 심지어 미국의 ES 시장도 중국 점유율을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많이 뺏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지금 뺏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탑 플레이어가 앞으로 주가도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보다 유럽은 워낙 중국계와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유럽은 중국에 침투를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 유럽에서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 점유율이 월마다 다르지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유럽 포지셔닝보다 강력하게 중국을 제재해주고 있는 미국에서 포지셔닝이 좋은 포스코 퓨처엠이 여전히 긍정적이다. 유럽에서 쌓아가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투자 포인트나 투자 근거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쪽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국 쪽 포지셔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다올, KB, 삼성, 흥국, NH, 상상이, 신영, IBK, DS, 키움, 한투, 메리츠, 하나, SKDB, 하나, 미래, BNK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나왔는데요. 잘 나온 건 잘 나온 겁니다. 엄청 LG에너지 솔루션 실적에 대해서도 폄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질문으로 LG에너지 3분기 실적은 어떤가요? 매출이 5조 7천억으로 전 분기 대비 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특히 시장의 컨센서스를 17% 초과한 6,013억으로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MPC를 제외하고도 약 2,400억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LG엔솔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는데요. AMPC가 3,655억으로 AMPC는 오히려 전 분기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이 AMPC를 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7.5GWh 되는데 ESS가 3GWh로 폭증했고요. 다만 전기차가 4.5GW로 부진했습니다. 전기차 출하량이 약 4.5GWh를 환산하면 5만 대 정도인데요. 이게 분기에 9만 5천 대에 비해서 4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는 것은 ESS가 말 그대로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분기 대비 50% 넘는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AMPC 첨단 생산세액공제 제외하고도 2,358억으로 흑자폭이 확대됐고요. OP마진 4.1%를 기록했습니다. OP마진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6개 분기 만에 AMPC 없이 2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출하량이 증가됐고요. 테슬라 관련돼서 어제 미국 시장에 테슬라가 역시 5% 급등이 나왔고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차지 포인트가 8% 급등이 나왔고 루시드와 리비안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전기차 관련된 중국 출하량이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LG엔솔 배터리 출하량이 하반기에 계속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메가팩토리 테슬라 담당 부사장이 중국의 출하량이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매출의 60%에 해당되는 중대형 출하량은 20% 감소를 나타냈지만 소형전지에 해당되는 테슬라발 출하량은 25% 증가했고요. 출하량 관련돼서 10% 비중을 최초로 ESS가 초과했습니다. 매출단에서도 10% 초과한 ESS는 미국 미시간 단독 공장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이 폭증했습니다. 3분기에 첨단 생산세액 공제는 대략 전기차 대수로 누적적으로 약 24만 8천 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에 10만 4천 대, 2분기에 9만 5천 대, 3분기에 5만 대로 추정이 됩니다. 3분기에 누적 판매량이 14만 4천 대를 기록했을 때 보조금 폐지 후 고객사의 보수적인 재고 관리, 4분기에는 또 실적이 감소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ESS 출하와 테슬라 출하가 이 부분을 상당히 상쇄할 거로 보고 있지만 실제 수치는 나와봐야 됩니다. ESS 쪽은 출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테슬라 출하량 증가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현재 상황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의 흑연 음극재 수출 통제로 국내 유일하게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을 생산하는 유일한 포스코 퓨처엠이 글로벌 음극재 공급망 재편의 가장 핵심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중국의 히토르 통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2차전지단에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오늘자 기준으로는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높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자 보니까 고리와 아인이 거의 상한가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르 관련주가 오늘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2차전지가 업종 내에서는 가장 많이 평균 상승폭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10월 14일자 기준. 중국이 인조 흑연 음극재를 허가 기반의 수출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11월 8일부터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수명과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음극재, 양극재만큼 중요한 소재고요. 한국 원료 수급 구조가 지나치게 중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인조 흑연 모두 98%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 유일한 천연 흑연 연간 7만 4천 톤의 생산 체제를 확보하고 있고요. 인조 흑연은 연 8천 톤의 생산 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천연 흑연, 아프리카 등 비중국에서 원료를 이미 확보했고요. 인조 흑연은 포스코 제철의 공정 부산물인 흑스를 활용해서 이미 원료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탈중국 그룹 차원의 수직 계열화가 포스코 퓨처엠에 가장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2위입니다. 탄자니아의 마헨게 강산을 통해서 2028년도에 본격적으로 흑연을 생산할 건데요. 연 6만 톤으로 25년간 제공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포스코의 음극재 가동률은 30% 이하까지
하락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IRA에 따라 중국 원료가 원천 배제되기 때문에 가동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장 내년부터 글로벌 완성차와 배터리 핵심 셀사의 공급 파트너로 포스코 퓨처엠이 부각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극재 중간 소재인 구형 흑연 생산을 포스코가 퓨처그라프라고 해서 새만금의 공장을 27년부터 연간 구형 흑연 37,000톤의 생산 체제로 이 퓨처그라프 새만금 공장을 통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전부 포스코 퓨처엠의 세종 음극재 공장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음극재의 2분기 매출액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30% 미만이지만 내년 중반 정도 되면 음극재 가동률은 50%대까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1분기보다 7.9% 음극재 매출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음극재 매출 423억 사이즈지만 이제 3분기에는 최소 음극재 매출 500억 이상, 500억에서 600억 사이즈까지는 분기에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북미 생산 거점 현황은 어떤가요? 이것도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는데 GM 합작사 얼티엄 캠 캐나다 퀘벡의 양극재 공장 시설 투자 완료가 내년 10월 31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계속 이거 연기되는 거 가지고 취소되는 거 아니야 말이 많았는데 캐나다 퀘벡의 양극재 공장 GM과 합작 내년 10월 30일 확정이고요. 연 3만 톤의 전기차 양극재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GM과 포스코 퓨처엠이 23년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구체는 포스코 자체적으로 광양 공장에서 연 4만 5천 톤의 초도 물량이 출하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의존도 감소를 위해서 현지 공급망을 지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구체 단과 음극재 단 이 모든 것을 포스코 퓨처엠이 온전히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S와 LFP 양극재 신규 시장 관련된 공급망 구축에 합류하는 게 양극재 업체의 주된 과제라고 보고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ESS 공급망에는 합류를 했고요. 다만 LFP 관련돼서는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 최초로 LMR, 망간으로 LFP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MR이 상용화되는 순간 LFP는 급격하게 점유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LMR이 다소 비싸지만 성능은 LFP보다 LMR이 25% 이상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 부분 LFP 물량이 LMR로 대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 퓨처엠의 LM 양산 시기는 27년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배터리 소재 사업에 대한 지원 현황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2차전지 소재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6년까지 포스코 그룹은 리튬 9만 6천 톤, 니켈 4만 8천 톤, 양극재 39만 5천 톤, 음극재 11만 4천 톤의 체제로 배터리 소재에서 매출만 포스코 퓨처엠을 위시하여 11조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로부터 공급받는 리튬과 니켈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아직 초입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내재화가 폭증되는 시기는 내년 26년을 보고 있고요. 니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정도부터 리튬과 니켈이 자체 내재화로 포스코 퓨처엠의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1250% 증가한 영업이익 189억을 보는데요. 다만 증권사 잘 보는 데는 300억에서 400억 이상까지 보는 데도 있습니다. 가장 나쁘게 보는 데가 1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증권사 레포트 보시면 최근에 목표가 상향하는 데는 영업이익 3분기 404억까지 보는 데가 있습니다. 매출은 9천억대를 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하는 수준입니다. 양극재 출하량은 1만 7천 톤으로 GM 공급에 9천 톤 이상 폭증하고 있습니다. 왜냐? GM의 최근 월별 판매량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훨씬 긍정적인 거는 GM에 편중된 포스코 퓨처엠이 현대기아차와 포드로 물량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물량의 45%를 이제 포드와 현대기아차가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포드 8월달, 9월달 데이터 모두 좋았습니다. 다만 현대기아차가 8월, 9월 달에 안 좋았다기보다 증가폭이 소폭 조금 더 데이터는 체크해봐야 되지만 약간 성장률이 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포드 현대기아차의 대부분 유럽향 판매되면서 GM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히 낮추면서 지역별 믹스가 상당히
고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GM 8월 판매 수치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GM 얼티엄 세일즈에 들어가는 M86 니켈 비중 86%, 4분기 역시도 8,000톤의 견고한 출하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음극재 반덤핑 관세 93.5%가 바로 26년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관세까지 합치면 160%의 고율 관세로 중국산 음극재는 미국에서 상당 부분, 대부분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M의 판매가 왜 좋았냐? 포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ERA의 45W 규정을 활용했기 때문에 바로 리스 판매는 여전히 7,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GM과 포드, 현대기아차도 해당되는데 이미 50% 이상을 리스 판매 비중을 확보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가장 실적이 부진한 양극재 부분은 NCA입니다. 그런데 NCA 공급 물량,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합작 물량, 바로 스타에너지 프로젝트, 여기에 가동 1라인과 2라인의 가동률이 내년 2분기부터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나 이 ESS가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BBU, 배터리 백업 유닛, 바로 보조 전원 장치입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가 폭증에 따라 전혀 예상 못했던 AI 데이터 센터도 양극재 업체들한테까지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 BBU, 배터리 백업 유닛, 이 모든 보조 장치가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인해서 UPS와 BBU에 들어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라인이 출하량이 급격히 삼성 AI발로 급증하고 있고요.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의 합작 공장의 2라인에 해당되는 것을 바로 ESS, UPS와 BBU로 공장 라인을 급격하게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신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양극재 판가는 대략 킬로그램당 23.5달러지만 내년에 26.7달러, 17년에는 29.3달러로 27년에는 킬로그램당 30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하량 역시도 올해 가장 부진한 작년 대비 약 0.7% 정도, 물론 이거 하반기, 4분기 때 실적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올해 25년도 출하량은 53,500톤으로 전년 대비 약 1% 정도 감소가 예상되지만 내년에 48% 증가한 79,200톤을 예상하고요. 27년도에는 이거보다 78% 증가한 14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부진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의 평균 성장률이 약 55%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NCA 급감 회복 여부가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을 얼마나 깎아먹는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왜냐? 작년 기준으로 스텔란티스 양 쪽으로 연 9,000톤의 출하량이 나간 게 올해 2분기 기준으로 500톤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그 부분을 GM과 현대기아차와 포드와 ES, UPS, BBU 이런 걸로 상당 부분 벌크업을 했다는 겁니다. 스텔란티스가 만약에 정상 수준만 회복돼도 포스코 퓨처엠의 출하량은 폭증할 수 있다. 환율, 리튬가 상승 감안해서 재고자산 평가손 환입을 약 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100억 정도 규모는 에코프로비엠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인조후경 관련돼서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IRA 법안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밸류체인이 훨씬 더 빠르게 양산화가 진행되는 순간 인조후경 관련된 가동률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조후경 쪽도 흑자 전환을 내년 연말쯤이면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기초소재 쪽에서도 꾸준히 연간 영업이 200억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은 어떠냐? 에코프로비엠도 3분기 실적 상당히 호실적을 예상하는데요. 매출은 포스코 퓨처엠보다 2천억 정도 차이 나는 7,800억. 다만 영업이익이 여기는 재고평가 손실 환입이 250억 이상을 예상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446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매출은 49.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자 상당히 인상 깊었던 정말로 오랜만에 거의 5, 6개월 만에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1등을 2차 전지인 삼성 SDI가 차지했고요. 어제자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1등 역시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 차지했습니다. 오늘 급하게 포스코 퓨처엠을 다뤄들었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 당연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는 다시 회복되는 그림으로 갈 거고, 양극재의 얼티엄 셀즈에 대한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고, 포드와 스텔란티스와 현대기아차,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UPS, BBU 출하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M 역시도 리스 정책 효과가 지속되면서 현대기아차와 더불어서 GM, 현대기아차, 포드, 스텔란티스 이 판매처가 고르게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LG엔솔이 받은 르노, 그죠? 도요타, 혼다 이 부분 관련돼서 저는 분명히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쪽으로 공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천연흑연하고 인조흑연 공장 관련돼서 적자폭을 급격하게 축소하면서 밸류체인 내재화, 탈중국 유일한 흑연 쪽 대안으로 포스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포스코 퓨처엠의 밸류에이션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비엠보다 비싸지만 내년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의 밸류에이션이 에코프로비엠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은 올해는 558억 정도, 내년에 72억, 27년도부터 2,800억, 약 한 3,000억 정도 영업이익 사이즈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려면 최소한 27년까지는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화학은 올해 1조 8천억, 내년에 3조 2천억, 27년에 5조 1천억 커지는 그림을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1,100억 달성한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년도에 1,400억, 에코프로비엠도 2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3천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한 달 내내 지금 사고 있는데, 투신과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연기금에서 사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중장기성으로 긍정적인 기관 투자 물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외국인이 최근에 한 달 내내 계속 사고 있는데, 다만 LG화학 부진한 거는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LG화학 최근에 나왔죠. LG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2조 매각하겠다고. 이 2조가 상당 부분 LG화학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3대 2차전지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쪽, 제약바이오 쪽, 이 부분 상당히 신성장 동력 3대 육성하는데 2조 넘는 실탄이 큰 상당한 성장 동력의 윤활유를 부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10월 14일자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LG와 삼성 SDI 모두 기관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큰 틀에서 보면 12만 4천 원과 16만 4천 원의 박스권에 있지만 16만 4천 원 과거의 전고점, 최근의 전고점을 돌파하면 상당 부분 탄력있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은 이 16만 4,800원 돌파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여전히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권 하단에 닿으면 상승하고 상단에 도달하면 막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박스권 하단권에서 최근에 대금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나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다뤄드렸는데,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2차전지가 급등 나와서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2차전지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배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가장 긍정적인 거는 GM을 필두로 현대기아차 쪽, 포드 쪽, 스텔란티스 쪽 매출처가 안정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장은 유럽향 포지셔닝이 높은 에코프로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저는 오히려 중국을 원천 차단해주고 있는 미국향 포지셔닝이 높은 포스코 퓨처엠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미국향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일시적 효과로 보고 있고요. 네 번째, 전혀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음극재 밸류체인,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 탈중국 밸류체인으로 가장 포퓨처엠이 부각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스코 그룹사의 완전한 리튬과 니켈, 흑연, 원자재 밸류체인의 내재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26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라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3분기 실적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지난 또 반드시 봐야 될 기업 분석 영상 가져올 거고요.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꼭 좀 달아주시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꼭 좀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는 저하고 매일매일 소통하실 수 있고 다양하게 유튜브에서 안 다뤄드리는 내용을 다루니까 빌리언스 캠퍼스도 많은 관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